제가 보니까 그런 댓글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애는 고등학교부터 했는데도 수학 잘하더라.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애는 책도 안 읽었는데 수학 잘한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런 애들만 그래요. 글쓰기를 통해서 수학적 사고력도 기르고,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공부법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더욱더 잘할 수 있는 거죠. 더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고 공부머리가 부족할수록 정석적인 방법으로 해나가야지 어느 정도는 된다.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의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여러분은 초등 수학에서 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언제, 어떤 학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오늘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7년째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 수학 관련해서 공부법 책이랑 수학 동화 이러한 글들을 쓰고 있는 작가 유승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오랜만에 나와주셨어요. 예. 좀 격조했죠 저희가. 오늘 그동안 못다한 얘기들 오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간을 내셨는데요. 입시를 책임지는 초3 수학 캠프. 여기서 강조한 초3이 저는 키워드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죠. 예. 대치동에서 주목하는 초등 수학의 골든타임으로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콕 집은 이유가 있으실까요? 1학년하고 2학년은 언어 능력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수학을 공부하거나 그렇게 할 때 좀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수학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 언어 능력이 어느 정도 형성된 초3부터가 좀 많이 가능하다. 제 아들 같은 경우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학을 지도를 하다가 맞아요. 예. 포기를 했던 거는 너무 많은 걸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럼 다 설명을 하다 보면 자기 주도성이 사라져요. 공부에서의 자기 주도성.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다시 시작하자. 1학년하고 2학년은 조작 체험 위주의 사고력 수학만 하자 이렇게 했던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교과서가 많이 바뀝니다. 그래요? 두 번째 교과서가 바뀐다. 1학년 같은 경우는 교과서를 이렇게 훑어보시면 알겠지만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기능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단순 연산을 하거나 뭔가 배우거나 그냥 익히는 정도. 그리고 교과서 뒷부분에 보면 놀이수학이라고 있어요. 이게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그 놀이수학이 생각수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을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문제가.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어떤 대화하는 상황을 보고 이거를 수식으로 한번 나타내보고 이 수식으로 나타낸 의도가 뭔지 뭐 설명해봐라. 그래서 정확하게 본인이 개념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탐구수학이라고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거의 창의 사고력 정도 수준, 일반 사고력 수학에서 나오는 그런 정도 수준의 문제. 전체적으로는 교과서가 갑자기 난이도가 올라간다. 놀이 수학에서 생각 수학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과서의 구성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들을 모두 다 배웁니다. 3학년부터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사칙 연산이라고 했을 때 나눗셈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에 대해서 소수하고 분수까지 배웁니다. 그럼 자연수, 소수, 분수 배우면 초등학교 때 배우는 수를 다 배우잖아요. 그렇네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초등학교 6년 동안에 배우는 거의 모든 개념들이 일단은 다 들어있거든요. 애들이 느끼기에는 5, 6학년 때 배우는 모든 심화 문제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계단식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 계단이 한번 점프하는 그 퀀텀 점프가 이루어지는 시기인가요? 그렇죠. 아이들이 이제 수학의 어려움을 겪고 수학 부진화가 되는 최초의 시기가 초3부터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초4 때 폭발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가 이제 거의 핵심이죠, 피크. 저는 이제 수학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왜 그런지를 이해하지 않고 수학을 공부하면 이게 암기식으로 공부하게 돼요. 근데 원리식으로 하면 자기가 유도해서 풀거든요. 근데 그거의 시발점이 어디냐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 수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 시토를 다 보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뒤늦게 좀 어려움을 겪은 흔히 말하면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 시발점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올라온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수학을 전공했으니까 네. 대학교 때 교수님들 수업을 하면 1시간 동안에 어떤 정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증명을 해줘요. 그 증명을 해서 이 정리의 논리적 근거를 저희들한테 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냥 그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예요. 이 논리적 근거가 왜 나오는지가 1시간 걸려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수학 전공한 사람들은 보통 항상 만나면 뭐 어떤 걸 얘기하면 이게 엄밀하냐. 그래서 고등학교 같은 수학을 설명을 할 때도 뭐 미적분을 설명한다 그러면 정의 이런 것들을 증명을 다 해줍니다. 논리적 근거를 제시를 하는 거고 그 논리적 근거를 알아야지 실제 수능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 왜냐면 단순하게 미분공식 암기하는 문제를 내지는 않거든요. 근거라든지 원리들을 이해하는 거를 내는데 초등학교도 아이들을 3학년부터 지도를 하면서 고등학교 같이 가르치려고 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연산이나 개념이 있으면
논리적 근거를 다 제시를 하려고 연구를 한 거예요. 하시겠죠. 예. 예를 들면 삼각형의 넓이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면 왜 이렇게 왜 그런지. 되는지 그거를 최초 단계 더 이상 아이들이 질문이 안 나올 때까지 찾아서 설명을 하는데 나눗셈하고 분수, 특히 나눗셈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연산으로서의 나눗셈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나눗셈이 뭐 쉽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네. 미적분을 처음 배울 때 미분공식, 적분공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이거의 논리적 근거를 아이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이렇게 유도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보이는 과정이 저는 느끼기에 미적분을 설명하는 것 못지않게 훨씬 어렵게 느껴진 거예요. 초3 수학 1년의 그런 교육과정 자체, 배우는 내용 자체가 네.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쭉 연계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첫 번째는 초3 수학에서 뭔가 어떤 개념들이 무너지게 되면 초4, 초5를 거쳐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무너지는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수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이해력, 그다음에 추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세 가지를 보잖아요. 물론 계산력도 보지만 계산력은 거의 2점이나 3점짜리 굉장히 쉬운 문제가 나오든지 아니면 일반 문제를 풀 때는 복잡한 계산 일부러 빼버려요. 소수 계산 아예 다루지도 않고 굉장히 간단하게 분수 계산만 다루는 경우도 있고 복잡한 곱셈 같은 것도 하지 않고 아이들이 계산을 할 때 초등학교 연산이나 계산이 가장 힘들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계산은 간단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초등 6년의 교육과정이 6년을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를 안 가도 네. 그냥 일반 생활을 하는데 큰 불편함을 어른이 돼서 뭐 동계산도 하고 네네. 뭐 무게도 재고 네.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 없는 모든 것들을 초등학교 6년 동안에 다 가르치고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생각하는 힘들을 키워나가는 사고력을 키워나가는 수학으로 바뀌어나가는 거죠. 원장님이 평소에 학생들을 티칭하시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중점적으로 좀 염두에 두는 부분, 포인트가 있으실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 자기주도성 자기주도성. 하고 또 하나는 문제 해결력. 이 두 가지를 기르게끔 많이 노력을 합니다. 수능을 잘 보고 네. 혹은 고등학교 때 1등급을 만들기 위해서는 준킬러나 킬러 문제들 좀 개념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풀어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최종 신급. 가장 핵심적인 거는 문제, 해결력, 수학적 사고력, 추론 능력 이런 것들을 기르지 못하면 9등급제 기준으로는 3등급에서 정체가 돼요, 아이들이. 그 단계에서 이제 물론 1등급을 받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갈아 넣는 거죠. 모의고사를 네. 갈아 넣어서 네. 해설지를 거의 완벽하게 암기를 합니다. 체화가 돼서 수학을 극복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모든 유형이 나봐 하면 다 흡수해가지고요. 그렇죠. 비효율적이죠. 좀 시간도 네, 너무 오래 네, 걸리고. 맞아요. 근데 이제 잘하는 아이들은 핵심적인 개념이 있으면 이 개념으로부터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여기까지 풀어가는 이 설계 과정을 자기가 단단하게.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와도 개념에서 여기까지 가는 과정을 자기가 설계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가장 긴급하게 생각하는 게 선행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선행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요즘 들어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 학부모님들이 책을 쓸 때 제가 설문조사를 많이 하거든요. 궁금해한 게 뭔지. 네네. 그래서 많이 해보니까 대치동 로드맵이라든지 아니면 영재고 과거 로드맵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궁금해합니다. 초등학교 빠르면 5학년, 네. 늦으면 6학년부터는 고등과정을 하는 나가잖아요. 친구들이 많죠. 뭐 영가고 라인을 타려면 중등 KMO 2차 정도 수준까지는 학원에서 학습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영재고 떨어지면 과학고 쓰고, 과학고 떨어지면 자사고나 과학중점고. 이렇게 가는 이제 로드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로드맵의 형태로 모든 학생들을 다 가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게. 네. 요새 정말 많이 뛰어나졌거든요. 네, 네. 어머님들이 네, 미취학이나 그때부터 전략적으로 공부를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학습적으로는 저는 27년 동안 97년부터 학원 강사를 했는데 이렇게 지켜보면 아이들이 진짜 요새 왜 이렇게 잘하지 아이들이? 정말 얘네들이 이렇게 많이 공부했어? 네. 그런 정말 잘하는 애들은 너무 잘해요.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많은 양들을 아이들이 공부해서 정말 뛰어나지긴 했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그런 로드맵을 못 따라가죠. 그래서 그런 로드맵은 영재고 과고 쪽으로 원하는 아이들에게 남겨주면 돼요. 우리가 이제 경제도 극과 극인 것 같이 공부도 극과 극으로 이렇게 뭐 게임도 많아지고 영상 매체도 많고 그래서 책도 안 읽고 문해력부터 무너져서 너무 못한 애들은 더욱 많아졌고 또 잘한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부모님들이 시켜가지고 잘한 애들은 또 많아졌어요. 이게 극과 극이에요. 근데 이 잘하는 사이에 애들 사이에 이제 경쟁들이 있잖아요. 네. 너무나 치열한 경쟁들이. 네네. 그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네. 이 정도면 충분히 1등급을 받았을 텐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워낙 누적된 학습량을 가지고 있는 애들도 많고 네. 올바른 또 수학 공부법으로 공부했는데 머리까지 좋은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42.19km를 달리면 우리가 30km 지점에서부터 전력 질주했다면 처음부터 전력 질주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40.19. 그러면 일찍부터 시작하는 건 체감하세요? 15년 전에 가르쳤던 애도 네네. K어모에서 은상 받은 애가 있어요. 네네. 과거 떨어져서 일반고 가는데 제가 문제집 쓴 거를 다 교정을 해줬습니다. 너무 수학을 잘하니까 예, 애가. 예. 근데 걔 같은 경우도 미취학 때부터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도 그랬으니까 지금은 더 많아진 거죠. 네. 초3 때 이 시기를 좀 간과해서 대입에 연결이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간과해서 좀 안타까웠던 사례 아니면 초3 때 좀 제대로 방향성을 잡아서 원하는 대입에서도 성과를 낸 사례 구체적인 사례들이 좀 있으실까요? 초3 때부터 만약에 학생들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독서를 어느 정도만 했다라는 가정이 있으면 수학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와서 뭐 아주 어려워요. 극상위권까지는 아니지만 최상위권 만들 자신이 예, 무조건 예, 있어요. 예. 일단은 수동적인 학습들. 그러니까 부모님들 그 진도 빨리 빼고 강의식으로 듣고 정보를 주입하는 방식의 학습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그렇게 시키는 것들은 일부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가끔 그런 댓글들도 많거든요. 우리 애는 책도 안 읽었는데 수학 잘한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책 많이 읽으라 강조하지 않냐? 네. 원장님 강조하시는데. 예, 저도 있어요. 제가 가르친 애들 중에서도 그런 애들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애는 고등학교부터 했는데도 수학 잘하더라. 어떻게 된 거냐?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애들만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만약에 어렸을 때 네. 독서하고 글쓰기 하면서 언어 능력 기르고 글쓰기를 통해서 수학적 사고력도 기르고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공부법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더욱더 잘할 수 있는 더 거죠. 잘할 더 잘하는 거죠.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례가 있다고 이 독서와 일반화시키면 안 되죠. 문해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고 공부머리가 부족할수록 정석적인 방법으로 해나가야지 어느 정도는 된다. 그게 핵심이네요. 핵심이죠. 왜냐하면 저는 자녀도 3명이고 그러니까요. 아이들도 이렇게 지켜보면 똑같이 지도를 해도 있는데. 차이가 있어요. 걔네들도.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냐? 네. 쌍둥이를 똑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어떤 애가 더 빠르고 어떤 애는 느리고 수학을 잘하고 네네. 그런 것도 있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양육 방식으로 했는데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욱더 빠른 애가 있고 더욱더 느린 애가 있어요. 그거 원인 중에 결정적인 게 문해력, 독서력이라고 보세요. 예를 들어 문해력을 키우고 독서를 알고 제가 강조하는 올바른 수학 공부법대로 개념 독학도 하고 어려운 심화 문제도 풀면서 수학적인 문제 기억력도 늘려가고 그러면 이제 수학 실력이 올라요. 근데 거기서 또 차이가 나잖아요. 그거는 이제 유전자라고 봐야죠. 초3 정도의 웬만한 아이들을 제가 다 가르치면 너무 안 되거나 연산이 안 되는 애들 빼고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댓글을 봤는데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배웠던 산수랑 왜 이렇게 다르냐. 부모님들이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막막함을 느끼는 부모님들이 초3부터 좀 가이드를 한다. 어떤 정도를 걸으면 좋을까요? 어떤 부분을 생각하면 좋을까요? 일단 교과서는 꼭 보셔야 돼요. 의욕이 생기신다면 네. 교과서랑 교사형 지도서도 한번 좀 더 보면 좋아요. 교과서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하고는. 네. 옛날에 단순 연산 위주였다면 네. 이제는 아이들이 정말 원리를 이해하고 말로 설명할 수 있게끔 하려고 교과서에서 유도하고 있어요. 이번에 교육과정 바뀌면서 그 교육부에서 바뀐 거의 목표를 이렇게 막 적어놨거든요. 네. 뭐 어떤 과정으로 우리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게 그냥 제가 평상시 주장했던 방식이에요. 그냥 제가 항상 주장했던 자기주도적이고 원리 중심의 수학학습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거 단순 뭐 연산 암기식의 학습이 아닌 뭐 그런 방향성으로 잡아놨거든요. 올바른 방향이에요. 교과서 방향에 맞춰서 일단 지도를 하려고 해야 됩니다. 자기 배웠던 방식대로 그냥 하려고 하지 말고요. 원리 중심으로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미리 선행 개념 가르쳐주면 안 돼요. 모든 개념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르칠 때 선행 개념, 뭐 분수의 곱셈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가르칠 때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원리 중심으로 공부를 안 하게 돼요. 그렇죠. 이게 부모님에 의해서 선행이 갑자기 들어와 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학교 정도 애들 가르치면 가장 문제점이 첫 번째는 원리나 증명을 안 배우려고 한다. 하다 보면 선생님 공식만 알려줘요. 머리 아파요. 그런 거 하나. 또 하나는 뭔가 가르쳐주면 약속이에요.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약속이 명령어잖아요. 이거면 이렇게 해라. 그냥 그렇게 하는 걸로 알아요. 근데 이제 제대로 공부한 애들은 왜 그래요? 라는 질문 하잖아요. 왜 그래요?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약속이에요. 규칙이에요. 외우려고 하는 포인트와 그래요. 왜 그런지를 원리를 알려고 하는 포인트가 다른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옆에서 부모님이 가이드를 해주셨을 때 자주 활용하면 좋을 만한 멘트나 행동이 좀 있을까요? 끊어줘야 돼요. 한 번씩.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 올라오거든요. 가르쳐 주거나 빨리 설명해주고 끝내고 싶은 욕구가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한번 끊어줘야 됩니다. 감정을. 그렇죠. 아니, 끊어주고, 여기는 여기 개념을 한번 읽고 좀 해봐. 이렇게 딜레이를 시켜야 됩니다. 학원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아이들이 불친절하게 느낄 수 있게끔. 그래서, 그거를 한 1년에서 2년 시키면 정말 많이 늘어요. 그게 끊어주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상승해요? 가령 이런 거죠. 아이들이 엄마 이거 모르겠어. 그러면 이거는 여기를 한번 읽어보고 좀 더 생각해 볼래? 이 문제를 질문하면 이거는 이 부분의 개념을 활용하는 거니까 여기를 다시 한번 복습하고 풀어볼래? 좀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이만큼 설명하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하다 보면. 근데 이만큼만 하고 딱 끊은 거예요. 이것만 하고 알아들을까라는 느낌 들 때 딱 끊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은 그게 자동으로 되거든요. 네. 질문 안 하려고 그래요. 예. 잘하는 애들은. 안 이 되는 도파민 친구들은. 중독이 걸려서 애들이 혼자 해결하면 너무 기쁘니까 설명하려고 그러면 화내고 내가 할 거야 막 이렇게.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키워진 애들은 계속 질문하려고 해요.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끊어주면 애들이 점점 많이 바뀌어요. 만약에 그 집에서 열심히 하는 포인트로 습관을 잡을 때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교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원장님께서 교재에 대한 포인트도 잘 잡아주시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교재를 좀 활용한다. 부모님이 집에서 엄마표로.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될까요? 수준별로 약간 좀 정리를 하면 저는 연산교재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지만 또 이렇게 연산을 안 하면 안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좀 수학 못하는 학생들은 네네. 연산을 꼭 연산 문제집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연산 같은 경우는 구조가 세 구조입니다. 제가 봤더니. 그러니까 순수 연산책이 있고, 교과 연산책이 있고, 그다음 사고력 연산책이 있어요. 그래서 드릴 연산, 순수 연산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뭐 기탄 연산이나 기적의 계산법, 빨강 연산 같이 그냥 드릴 같이 연습하는 거예요. 연산문 계속 풀고 이렇게 연산하는 게 있고, 교과 연산 문제집은 교육과정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정에는 뭐 수학 연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평년도형도 있고, 예. 뭐 측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연산 문제 같이 연습을 시켜요. 그다음 마지막에 사고력 연산 문제집이 있습니다. 뭐 팩토 연산이나 네네. 엄마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원리셈, 소마셈 네네. 이런 것들이 약간 연산과 사고력을 섞어요. 그래서 그나마 연산을 풀더라도 좀 더 한 번 더 생각하거나 아이들이 재밌다, 재밌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스타일의 문제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해야 되면 사고력 연산 쪽을 하는 게 재미도 있고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특히 이 시기예요. 그렇죠. 3학년 때 꼭 해야 되는 연산교재 꼭 해야 된다면 사고력 연산 쪽을 하는 걸 추천을 하고 아이가 이제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드릴 연산, 순수 연산으로 다져야 되죠. 그렇게 하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급들은 연산교재를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거는 항상 교과 수학은 2권까지만 해라. 그 다음에 거기 한 권 더 하고 싶으면 사고력이나 아니면 뭐 서술형 문제집 같은 것도 있거든요. 요즘에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오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영재원도 생각하고 아이가 나중에 영과고까지 좀 생각하는 아이들은 교과 2권을 하잖아요. 네네. 교과는 응용서부터 해야 됩니다. 무조건. 애들이 너무 똑똑해서 개념서부터 하면 너무 쉬워해요. 첫 시작을 응용서 아니면 준심화, 심화서. 그런 데서 응용서는 뭐 디딤돌 응용, 센수학 이런 난이도를 뜻하고 심화서는 최상위, 준심화는 최상위 S 이런 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라인에서 시작해서 교과를 한 2권 정도 하고 그다음 한 권은 영재원 관련해서 준비하는 책들이 좀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뭐 안쌤의 창의적 문제 해결력 수학 뭐 이런 스타일의 책들이 있어요. 이거 교재예요? 교재입니다. 찾아보면 그래요? 있습니다. 네. 뭐 안쌤의 스팀 창의사고력 백제 뭐 이런 스타일로 제가 쭉 사고력 수학하고는 좀 다른데 보면 과학 실험하는 것들도 있고 상위권은 교과 2권을 하면 뭐 예를 들면 개념 1권, 뭐 심화 1권 이렇게 하면 나머지 한 권은 이제 뭐 사고력 수학 있잖아요. 사고력 수학 문제집 중에 하나 하거나 아니면 서술형 문제집도 좋아요. 문제 해결의 길잡이 같은 서술형 문제집 같은 거에서 식 쓰는 연습이거든요. 식 쓰거나 어떤 문제를 다양하게 푸는 연습을 하는 거죠. 수학이 좀 약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연산교재 하나 넣어야 되니까 연산교재 하나 하고 개념교재 하나 하고 응용교재 하나 이렇게 가면 되고 수학이 많이 약하면 연산교재 하나 기초교재라는 게 또 있습니다. 초등학교 책 중. 예를 들면 디딤돌 원리
라인에 해당하는 교재들이 쭉 있어요. 네. 이게 제 부록에 다 넣습니다. 네네. 교재 난이도표는 있더라고요. 이 원리 기초 교재 한 권하고 개념 교재 한 권. 이런 식으로 개념 교재 2권에다 연산 교재 한 권. 교과는 2권, 나머지 한 권은 서브. 수학이 약하면 연산, 수학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한다 그러면 사고력. 예. 수학을 아주 잘한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영재원을 좀 준비하는 그런 책들.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라인이 딱 있으시잖아요, 원장님은. 부모님들 보면 제가 가장 실수라고 생각하는 것들 네.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이 시켰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도 네. 아이들이 고등학교가 너무 바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제대로 좀 초등학교 때 기초를 교재를 좀 좀 아끼고 예. 교재를 교재를 더 풀리고 오히려 싶어도 아끼고 교재를 더 풀리고 싶어도 교과 2권, 기타 1권, 예. 3권 정도로 마무리하고 네. 중학교 과정을 가서 한 5권 정도, 고등학교 과정을 가서 7권의 네. 로드맵을 가는 거를 저는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네. 보면 역순이거든요. 초등학교 때 한 7권 하다가 중학교는 수학이 어려우니까 뭐 3권, 고등학교는 1권, 1권 정도 해서 9등급제에서는 4, 5등급. 대안이 없죠. 대학 갈 수가 없습니다. 수시로. 5등급제에서는 3등급 정도 라인에 가가지고 대안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재수, 삼수 해가지고 이제 인서울 중위권 대학 가는 로드맵으로 가는 거죠, 아이들이. 반대 로드맵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인 교재에 대한 라인업은 부록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체크하셔서 오늘 일일이 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그렇죠. 있으니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원장님이랑 말씀 나누니까 수학이 결국에 고등, 대입까지 가는 긴 레이스를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초등 자녀를 둔 부모님이 있다. 이분들한테 메시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관점에서 보면 그 중고생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해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걸 인지를 해야 돼요. 내가 해줄 수 있는 데까지가 여기까지구나. 그럼 거기까지 이상은 아이들의 몫이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나 하셔야 되고, 우리나라가 상대평가잖아요. 내 자녀가 정말 열심히 해도 4% 안에 못 들 수가 있어요. 96% 안에 들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다 아이들이 너무나 잘하니까 네. 너무나 열심히 하고 그런 여유 있는 마음가짐도 가져야 되고, 그러면 어떤 거를 심어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자녀들을 보니까 독립과 자립하게끔 하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네. 게 핵심이구나. 네. 양육의 핵심이.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하는 거에서도 독립, 자기 인생을 끌어나가게끔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자립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뭐 예를 들면 친구랑 제가 등산을 갔는데 저는 아이들 밥이 너무 걱정돼서 배달앱으로 밥을 시켜줬는데 친구가 그러는 거야. 너 왜 시켜줘? 아니 지금 우리 와이프도 취미활동 가고 나도 놀러 가서 애들 학원 갔다 오면 밥 먹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 자녀들은 알아서 뭐 부침개도 해먹고 그런데요. 학년이 비슷한데. 예, 예. 근데 저도 어렸을 때 보니까 그랬어요. 부모님이 맞벌이라서. 네네. 근데 저는 공부 잘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해준다고 공부 잘하고, 부모님이 뭐 양육 다 해주고 뭐 해줄 거 다 맞아요. 해준다고 공부 잘하는 게 오히려 아니거든요. 결핍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부족한 게 있어야지 더 열심히 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죄책감, 네. 내가 이런 거 못 해줬거나에 대한 죄책감을 안 가졌으면 좋겠고. 오늘 수학교육법부터 시작해서 자녀교육감까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